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보신 적, 산책하다가 무릎이 욱신거려서 멈춰선 적,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랑 허리가 뻣뻣해서 하루 종일 불편했던 적.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무릎, 허리,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체형 교정을 하면 보통 PT, 필라테스, 도수 치료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도수 치료를 받아야 하나? 체형 교정에 PT가 좋다는데? 필라테스가 좋다는데? 뭐부터 시작하지?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 필라테스, PT, SMP, 다리 찢기, 체형 교정에 좋다는 건 제가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형외과, 대학병원, 재활병원 등도 정말 많이 다녔고요.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3천만 원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한테 맞는 체형 교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딱딱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PT, 도수치료, 필라테스가 모두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체형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내가 운동신경이 얼만큼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능을 익혀야 할 수 있는 운동을 최소 2개 이상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수영, 자전거, 배드민턴, 탁구, 스키, 스케이트 이런 운동들이요. 이게 내가 2개 이상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운동신경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체형 교정 목적으로 필라테스나 PT를 그룹으로 바로 시작하셔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지금 현재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심하다,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필라테스랑 PT 중에서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 인바디를 한번 찍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내 골격근량이 평균 언저리 혹은 평균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필라테스, PT 둘 다 좋습니다. 나한테 더 재밌는 운동, 더 잘 갈 것 같은 운동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내 골격근량을 보니까 평균은 무슨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당장 헬스 PT보다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힘을 쓸 줄 모르는 상태인데 체형 불균형까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중량에 집중되어 있는 PT는 다칠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저는 솔직히 운동 아예 안 해봤고요. 자전거도 잘 못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솔직히 필라테스나 PT를 바로 시작하시면 따라가시기 벅차실 거고 오히려 조금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다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척추나 관절이 잘 버텨주질 못합니다. 물론 이걸 다 커버할 정도의 전문가를 만나면 너무 좋죠. 너무 행운입니다. 근데 문제는 PT나 필라테스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려고 1대1 PT를 여기저기 여러 번 받았었는데 오히려 무릎과 허리가 더 나빠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하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추천드리는 교정 운동은 SNP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즉 스스로 내 자세를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둔 운동입니다. 스스로 내 몸을 인지하고 비뚤어진 자세와 체형을 교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자주 있는데 이럴 때에도 조심하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운동이에요. 물론 초반에는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S&P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기본 체력이나 근력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 목적 자체가 스스로 체형 교정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체형 교정 운동, 치료 모든 걸 다 합쳐 가지고 평생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한다면 저는 S&P를 고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체형 교정이나 통증 완화에는 정말 효과가 컸습니다. 초보 전용 루틴, 초보자에게 필요한 도구 추천 영상 이런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체형 문제만 겪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체력도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체형 교정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체력 회복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헬스도 어렵고 필라테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체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체력은 무조건 유산소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내 몸 상태에 맞게 걷기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가볍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이제 내가 할 체형 교정 방법 딱 정해지셨나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체형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단기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체형이 왜 통증이 생길 정도로 삐뚤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 이 영상 보고 있는 내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른 자세이신가요? 아니시죠? 네. 바로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형의 불균형을 겪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우리가 1시간씩 체형 교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틀어진 자세로 앉고 잘못된 자세로 걷고 일하다 보면 다시 몸은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틀어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나의 상황과 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누구보다 체형 교정에 진심인데요. 10대 초반에 발이 차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 다행히도 제가 걷거나 뛰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몸이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스스로 몸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외반증 때문에 발이 막 아픈데도 하이힐, 막 볼 좁은 운동화 이런 걸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지외반증, 오다리, 휜다리,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고, 근데 병원마다 말도 다 다르고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무릎 연화증이다. 다른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 결론은요, 제 몸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겪어온 모든 과정, 쓸데없이 돈 날린 거, 정말 효과 있었던 루틴, 이런 거 다 나눠드릴 겁니다. 혹시 저처럼 체형 불균형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하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몸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체형 교정 성공템, 체형 교정 망템, 가능하다면 제가 하고 있는 S&P 루틴, 간단한 홈트,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자세 교정 팁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유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가장 힘든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몸 편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